같이 7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의 평균은 80, 중앙값은 81, 최빈값은 75, 가장 큰 변량은 92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작은 변량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7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변량의 개수가 7개니까 중앙값은 하나만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딱 중앙에 위치한 80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큰 변량을 변량이 90이라고 하니까 가장 오른쪽엔 9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이 75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최빈값은 75는 이 7개의 변량 중에서 2번 이상 나온다는 뜻을 의미하고 이렇게 75가 2번 나온다는 이 가장 작은 변량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되니까 75 이하인 변량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75가 가장 적게 들어가게 75가 2번 들어가도록 하여서 평균이 80이었으니까 전체 합은 560이 되고 75가 2번 들어가게 한 이유로 75가 차지하는 그 수의 합들을 최대한 작게 해서 이 가장 작은 변량이 나올 때 가장 더 작게 나올 수 있게 한 건데, 우선은 75가 두 번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합이 560이었으니까 560 마이너스 75 곱하기 2 150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92인데 이는 24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수를 모른다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의 합이 237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장 작은 변량의 값이 최대한 작게 나오려면 이 두 값이 앞쪽에 있는 두 값이 최대한 커야지 이 가장 작은 변량이 가장 작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최대한 크게 잡아서 최빈값이 75가 2번이 나왔으니까 92가 더 이상 겹칠 수는 없게 되고 91, 90으로 생각을 해서 237에서 91까지 빼주면 가장 작은 변량은 5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6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에 7개의 점수로 이루어진 자료가 있고 이 자료의 평균은 80, 중앙값은 81, 최빈값은 75, 그리고 가장 큰 변량이 92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작은 변량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7개의 점수로 주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는 홀수이고, 따라서 중앙값은 81이 그대로 81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가장 큰 변량이 92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이렇게 쓰면 다음이 이제 문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최빈값이 75이기 때문에 중앙값인 81의 왼쪽에 세 점수가 있는데 이때 75가 2번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작은 변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75를 2번만 넣어서 다른 점수를 구해보자면, 일단 평균이 80이고 전체 점수가 7개이기 때문에 전체 합은 560일 것이고 75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해서 560 빼기 75 곱하기 2인 150, 그리고 중앙값인 80을 그리고 가장 큰 변량인 91을 빼면 다음 세 수가 237이 세 수의 합이 237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맨 왼쪽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변량이 될 것이고, 이 가장 작은 변량이 가장 최소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두 점수는 최대한 크게 해서 이 변량을 가장 작게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별량이 92로 정해져 있고 또 최민값도 75이기 때문에 92는 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거기서 가장 큰 점수 넣을 수 있는 점수인 90과 91을 넣어서 가장 작은 별량을 56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과수원 A와 B의 자두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의 그림입니다. 이때 두 과수원의 자두에서 무게가 상위 15%인 자두의 특상, 그리고 각 과수원에서 상위 55%인 자두에서 특상인 자두를 뺀 자두를 상급이라고 할 때 이 과수원 A와 B의 상급 자두의 개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잎의 개수를 세어서 자두의 개수를 구해보자면 A와 B 모두 20개로 같았고 이때 특상은 과수원 A와 B 모두 합하여 상위 15%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100분의 15를 하면 6개가 특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무게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쭉 나열해보자면 79, 79, 78, 78, 77, 77, 75, 74g 순으로 쭉 나열될 것이고 이때 특상이 6개이기 때문에 특상의 무게는 최소 77g이 됩니다. 따라서 과수원 A와 B를 각각 보자면 A는 4개고 B는 총 2개가 특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급을 구해보자면 전체 개수인 20에 상위 55%를 구하는 것이니 100분의 55를 곱하면 A 과수원에서 상급의 개수 일단 11개가 상위 55%이고 이때 특상의 개수인 4개를 빼면 7개가 A 과수원에 있는 상급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B 과수원은 마찬가지로 개수가 20개였으니 21에서 특상의 개수인 2개를 빼서 9개가 B 과수원의 상급이 될 것이고 이때 이 둘의 차는 9 빼기 7이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문제 설명 다시 해주세요. 다음은 A 과수원과 B 과수원의 자두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이때 두 과수원을 합하여 상위 15%인 무게가 상위 15%인 자두 특상, 그리고 각 과수원이 상위 55%인 자두에서 특상을 뺀 자두를 상급이라고 할 때 이 두 과수원의 상급 자두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 줄기와 잎 그림은 두 과수원의 자두의 무게를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이때 두 과수원 합해 전체에서 상위 15%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특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위 55%에서 특상을 뺀 것들을 상급으로 분류할 때 두 과수원의 상급 자두의 개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자두의 잎을 세워서 각 과수원의 자두의 개수를 구해보면 모두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특상은 두 과수원 모두 20이니 20개씩 있으니 20 더하기 20, 즉 40에서 상위 15%니까 곱하기 100분의 15를 하여서 약분을 해서 6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6개를 각 과수원에서 골라보면 79, 79, 78, 78, 77, 77이라는 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 과수원에서 4개, 그리고 B에서 2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상인 자두들은 77g이 넘는 것부터 이상인 것부터 특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특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을 구해보면 상급 자두의 개수를 구해보면
우선은 A 가수원에서는 20 곱하기 100분의 55 상위 55%에서 특상의 자료의 개수를 뺀 것을 이제 상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상위 55%를 구해주면 11개가 되고 여기서 특상 자료의 개수는 4개, 즉 4개를 빼주면 7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 가수원에서도 똑같이 전체는 20개고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55를 해줘야 돼요. 3위 55%를 구하려면 곱하기 100분의 55를 해줘야 되므로 11에서 특성 자료의 개수인 2개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9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수원의 상급 자료의 개수의 차는 9-7,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입니다. 알아서 가면 돼. 3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40명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인데 여기서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인 사람들은 전체의 30%이고 30%라고 합니다. 이때 100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을 A라고 할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60분 미만 사용하는 사람의 도수가 전체의 30%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30%라는 말은 100분의 30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계 40에서 40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서 우선은 0분 이상 30분 미만인 사람들이 5명이니까 이 사용할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사람들을 X라고 두고 40분 X라고 더 보면 40분의 5 플러스 X는 100분의 3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를 계산해보면 5 플러스 X는 12 따라서 X는 7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사람은 17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90분에서 120분 미만의 90분 이상 120분 미만 도수는 전체인 40에서 나머지 도수들을 모두 뺀값, 즉 5와 7과 20과 4를 모두 뺀값 따라서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썼군요 제가. 이 4가 나오게 되었는데 우선 이렇게 돼서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만약에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학생들이 모두 100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해보면 100분 이상이 A라고 했으니까 100분 아래 이 계급에서 100분 아래로 내려가는 학생은 0명이라고 보고 그리고 90분 이상 120분 미만 계급에서 100분 이상인 학생들이 모두 100분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는 4 더하기 4, 즉 8명이 나오게 되고 최소값을 구해보면 똑같이 아까는 모두 100분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엔 이 계급 안에서 모두 100분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계급에서는 A라는 값이 A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므로 120분 이상 150분 미만 계급에서만 4명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은 4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을 원했으므로 8 플러스 4는 12 따라서 정답은 12입니다. 문제 설명하는 데 있어요. 다음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나타낸 도수분포표인데 여기서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들은 전체의 30%일 때 100분 이상 사용한 학생을 A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A의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고 이때 60분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30%일 때 100분 이상
100분 이상 사용하는 학생 수가 A일 때 A의 최대값 플러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는 일단 5명, 그리고 30 이상 60 미만인 학생 수를 X라고 준다면 전체가 40명이었기 때문에 40분의 5 플러스 X가 전체의 30%인 100분의 30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는 5 플러스 X는 12이고 이때 그럼 X는 따라서 7이 됩니다. 그럼 90부터 120의 도수를 알 수 있는데 전체가 40명이었고 90 이상 120 미만 도수는 전체인 40에서 나머지 도수의 합을 모두 뺀 4가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도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100분 이상 사용하는 학생 수가 A일 때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려면 일단 최대값은 90분 이상 120분 미만을 사용하는 학생 수가 모두 100분을 넘겨서 100분 이상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8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반대로 90분 이상 120분 미만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두 100분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해보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이기 때문에 총 4명으로 8 더하기 4를 하여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은 한 헬스 클럽원이 40명이고 이때 무슨 운동을 하여 했을 때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다시 할게요.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헬스 클럽 회원들이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여 다시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헬스 클럽원 40명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이때 일부분이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의 B는 1대2고 40회 이상 50회 미만 대 50회 이상 60회 미만의 B는 7대5라고 합니다. 이때 그 윗몸 일으키기를 17번째로 많이 한 회원이 속하는 계급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의 B가 1대2였고 40회 이상 50회 미만 대 50회 이상 60회 미만이 7대5일 때 40회 이상 50회 미만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셋을 모두 엮어서 B를 구해보자면 일단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은 1대2였고 40회 이상 50회 미만을 7로 바꾸기 위해서 양쪽에 3.5를 곱하면 1대2가 3.5 대 7로 성립하고, 그렇게 되면 3.5 대 7대 5가 이제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 대 50회 이상 60회 미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회원의 수가 40명이기 때문에 40에서 이제 보이는 지금 도수 분포표의 히스토그램에서 보이는 도수의 값인 3과 6을 빼어 31이 이 세 계급의
비례 배분을 하여 전체인 31일에 3.5와 7과 5의 합인 15.5분의 그리고 40회 이상 50회 미만인 7을 곱하면 14가 나오게 되고, 이때 40회 이상 50회 미만이 14회였고, 그리고 30회 이상 40회 미만은 3.5였기 때문에 14 나누기 2로 7, 그리고 50회 이상 60회 미만은 14에다가 7대 5였기 때문에 곱하기 7분의 5를 하여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윗몸 일으키기를 17번째로 많이 한 회원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17에서 60회 이상 70회 미만인 6, 그리고 50회 이상 60회 미만인 10을 빼면 1이 남고, 이 1이 그 회원이 속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다음인 40회 이상 50회 미만이 이 회원이 속하는 계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급값은 45이고 답은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헬스클럽에서 40명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횟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이 1대2, 그리고 40회 이상 50회 미만 대 50회 이상 60회 미만이 7대5라고 할 때 이 헬스클럽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17번째로 많이 하는 사람이 속한 계급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30회 이상 40회 미만 대 40회 이상 50회 미만과 40회 이상 50회 미만 대 50회 이상 60회 미만에서 둘 다 40회 이상 50회 미만의 공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를 쭉 연결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1대 2대 뭐 대 뭐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1대 2는 3.5대 7이라는 비례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는 3.5대 7대 5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3.5대 7대 5는 각각 3.5는 30회 이상 40회 미만, 그리고 7은 40회 이상 50회 미만, 마지막으로 5는 50회 이상 60회 미만을 한 한 계급의 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수를 전체 회원의 명수에서 빼서 찢어진 부분에 보이지 않는 도수의 합을 구해보자면 40 마이너스 괄호 3 플러스 6 하면 3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찢어진 부분의 도수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분을 하여서 31 곱하기 15.5분의 7은 1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40회 이상 50회 미만은 14명, 그리고 30회 이상 40회 미만은 아까 2분의 1이었으므로 7명, 나누기 2를 해서 7명, 그리고 50회 이상 60회 미만도 똑같은 방법으로 1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17번째로 많이 한 회원이 어느 속한 계급이 계급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계급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 계급을 구하려면 우선은 여기는 도수가 3이고, 그리고 이 30회 이상 40회 미만은 도수가 7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한 횟수에서 17번째이기 때문에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자면 이 60회 이상 70회 미만의 도수는 6이고, 그리고 50회 이상 60회 미만의 도수는 10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빼면 1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회원에 속한 값은 50회 이상 60회 미만의 바로요 40회 이상 50회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급값은 40회 이상 50회 미만의 계급의 계급값은 45이기 때문에 답은 4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 이상한 거 못 느끼겠니?
어느 꼴로 나타내야 돼? 아 15.5분의 7로 그런 분수가 있어요? 아니요. 세로로 만드셨나요? 승환이는? 그렇군요. 왜 그냥 넘어갑니까? 저도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아니요. 해버려서. 자연스럽지 마세요. 네? 발표자 나가서 다시 수정해서 다 도출하세요. 예. 네. 승환아, 니 크겠죠? 매출 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니? 아 음? 1대2, 7대5. 세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비가 같은 계급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된 것 같네요. 됐죠? 예. 네. 소수분의 자연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눈에 좀 크게 뜨고,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면서 발표를 진행하시라. 예. 다음 거 갈까요?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K중학교와 L중학교에서 각각 컴퓨터만 학생들이 컴퓨터 능력 자격 시험을 쳐서 성적을 나타낸 도수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도수 분포 그래프라고? 도수표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아는데 사용되는 말이 있을 텐데. 도수표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K중학교 상위 25%에 드는 학생은 L중학교에서 최소 상위 몇 프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K중학교에서 상위 25%를 한다는 말은 K중학교의 모든 도수를 더하면 40이므로 전체 40에서 40분의 x 40 전체에서 전체에서 이제 상위 25%가 돼야 되니까 전체인 40을 기준으로 40분의 x를 커트라인이라고 보면 25%의 커트라인이라고 보면 4분의 1은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므로 40분의 x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x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K 중학교에서 10이라는 상위 10명이라는 도수는 80점 이상 그리고 90점 미만에 속해 있기 때문에 L 중학교에서도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봐주면 L 중학교는 전체 30명이고 그리고 여기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이는 30분의 3, 즉 10분의 1이자 이것은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1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입니다. 저희 x가 10이라고 나왔을 때 10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80점 이상 100점 미만. 아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다음 도수 분포 다각형은 K 중학교와 L 중학교 학생들이 친 컴퓨터 자격 시험의 성적을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이때 K 중학교에서 상위 25%에 드는 학생은 L 중학교에서 최소 상위 몇 %인지 가는 문제입니다. 일단 K 중학교에서 상위 25%를 했다는 한 학생 수를 구해보자면 전체가 40명이고 이때 이 상위 25% 안에 든 도수를 x라고 했을 때 40분의 x가 100분의 25, 즉 4분의 1이므로 x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상위 25%를 한 학생은 모두 80점 이상 100점 미만에 들기 때문에 L 중학교에서 전체가 30명인 L 중학교에서 80점 이상 100점 미만을 한 학생은 총 3명입니다. 그래서 30분의 3으로 10분의 10이기 때문에 100분의 10, 즉 따라서 10%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은 한 문화센터에서 테니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 문화센터에서 테니스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하루 동안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때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고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상대 도수는 0.4일 때 30분 이상 50분 미만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일부분이 찢어져 보이지 않는데 이때 나머지 보이는 부분을 구해보자면 모두의 보이는 부분의 합을 구해보자면 24였고 이때 24대 70분 이상 90분 미만이 보이지 않고 이때 상대도수가 0.4였기 때문에 나머지 상대도수는 0.6일 거고 24대 0.6이 2대 30분 이상 50분 미만 학생 수는 2명이었고 이때 이때 24대 0.6은 30 이상 50분 미만으로 운동한 학생들이 2명이었고 2대 x가 성립하기 때문에 비례식의 성질로 x는 0.05, 즉 답은 0.05가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다음 히스토그램은 한 문화센터에서 테니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때 이 히스토그램이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데 70분 이상 90분 미만 운동한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상대 도수는 0.4이고 이때 30분 이상 50분 미만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문화센터에서 테니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히스토그램은 일부분이 찢어져서 보이지 않고 70분 이상, 90분 이상 미만의 계급의 상대 도수는 0.4라고 합니다. 이때 30분 이상, 50분 미만 운동한 학생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찢어진 부분은 우리가 상대 도수를 알고 있는 70분 이상, 90분 미만 계급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모두의 도수의 합을 구해보자면 이미 24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24가 전체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하든 1이니까 1에서 0.4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상대 도수인 0.4를 뺀 값이 이 24의 상대 도수라는 것이므로 비례식을 세워보면 24 대 66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30분 이상 50분 미만의 상대 도수, 이 계급의 도수는 2명이므로 2대 x라고 놓고 x인 상대 도수를 구해보면 x는 0.0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0.05입니다. 그럼 90분 이상, 아니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도수는 몇 명이에요? 좀 계산해 줘. 어떻게 나왔어? 우선은 전체가 한 계급에서 한 계급의 상대 도수와 그 도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하고 도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체를 도수의 총합을 구해보자면 그 이제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딱 보이는 게 24대 0.6이니까 0.6분의 24를 해줘가지고 이제 계산해보면 전체는 40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여기 상대 도수가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상대 도수가 0.4니까 40 곱하기 0.4를 해주면 16이 나와가지고 이 70분 이상 90분 미만의 도수는 16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도수는 A마을과 B마을의 20세부터 50세까지 나이별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도수표라고 합니다. 이때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있던 사람의 50%가 B마을로 간 후에 이 가장 컸던 계급에서 가장 큰 계급의 A마을, B마을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A마을에서 가장 도수가 큰 쪽이 이렇게 B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먼저 알아보자면 도수가 10인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가 이사를 갔다고 하니 10에서 50%면 5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5명이 이 30세 이상, 40세 이상인 5명이 A마을에서 B마을로 이동했다고 이 문제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 마을은 원래는 7 플러스 10 플러스 8 25명이 있었는데 25명에서 5명이 갔으므로 5를 빼니까 20명이 된 것이고, B 마을은 반대로 원래 3 더하기 5 더하기 10이 20명이었는데 5명이 더 왔으므로 2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마을의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해보면 전체는 20, 그리고 여기서 원래 10이었다가 마이너스 5가 됐으니 20분의 5, 즉 0.2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고, B마을 30대 이상 40대 미만의 상대 도수는 아까 같은 방법으로 25명이 되었고, 거기서 5명이었는데 거기서 5명이 추가가 돼서 25분의 10, 즉 0.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A마을은 0.25, B마을은 0.4입니다. 문제 설명합니다. 다음 도수표는 나이에 따른 A마을과 B마을의 사는 거주자를 나타낸 도수표입니다. 이때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있던 사람의 50%가 B마을로 간 후, 이 전에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있던 이 도수의 50%가 B마을로 간 후에 이 두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수표는 나이별로 나타낸 A마을과 B마을의 거주자를 나이별로 나타낸 도수표입니다. 이때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있던 사람의 50%가 B마을로 간 후 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마을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30 이상 40 미만으로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50%가 B마을로 갔기 때문에 10의 50%인 5명이 B마을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마을에서는 원래 25명이었지만 5명이 갔기 때문에 20명, 그리고 B마을은 20명에서 5명이 갔기 때문에 25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상대 도수를 구해보자면 A마을은 전체가 20명이고 이때 총 10명에서 5명을 뺀 20분의 5, 즉 0.25가 A마을의 상대 도수가 되겠고, 그리고 B마을은 전체가 25명이었기 때문에 25분의, 그리고 원래 있던 5명이 왔기 때문에 25분의 10, 즉 0.4가 B마을의 상대 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A마을은 0.25, B마을은 0.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수 분포표와 상대 도수 분포표는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급식 만족도를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때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학년 수의 비가 5대 6이고 B는 5분의 2C가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상대 도수가 뭔지 알아보자면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이기 때문에 X를 통해 이제 X를 A와 B 중학교의 1학년 수의 비가 5대 6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1학년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대 6의 양쪽에 X를 곱한 값이 이 1학년 수가 된다고 가정할 때 B 중학교를 보자면 6이기 때문에 6X 분의 도수인 30이 상대 도수인 C가 될 것이고, B가 5분의 2C이기 때문에 6X분의 30 곱하기 5분의 2가 B인 X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인 B가 나왔으므로 5X 곱하기 상대 도수인 B인 X분의 2가 10, 즉 이 12A이기 때문에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다음 표는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급식 만족도를 도수 분포표와 상대 도수 분포표를 모두 사용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때 A와 B 중학교의 1학년 수의 비가 5대 6이고 B는 5분의 2C가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급식 만족도를 이제 도수 분포표와 상대 도수 분포표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표입니다. 이때 A, B 중학교의 1학년 수의 비는 각각 5대 6이고 B는 5분의 2C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를 사용하여 구하기 때문에 상대 도수인 C를 먼저 구하는 식을 세워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학년 수의 B가 5대 6, 즉 비율이 5대 6이라는 것이지 정확한 1학년 AB 중학교 1학년 수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이 정확한 1학년 수가 각각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같은 수를 각각 x로 뒀을 때 이 C는 도수의 총합, 즉 B 중학교는 비율이 5대 6에서 6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6x분의 도수가 30이므로 30, 이 C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B는 5분의 2 C라고 하기 때문에 B를 구할 때 아까 방금 구한 C에서 곱하기 5분의 2를 하여서 약분하여 x분의 2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분의 2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그 도수가 A인 부분에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이고 이 A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아까 우리가 B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x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구했듯이 똑같이 5x이기 때문에 5x 곱하기 x분의 2 따라서 x가 약분이 돼서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0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과 B 중학교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도수표 다각형입니다.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억은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문제 설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상대 도수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상대 도수를 Y축에다가 나타내고 계급을 X축에다가 나타낸 도수분포 그래프입니다.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기억은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가로축의 길이는 A 중학교, B 중학교 둘 다 같고 이 상대 도수의 총합도 어쨌든 1로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두 넓이는 이 각각의 그래프와 또 그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고요. 그리고 니은은 A 중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의 기록은 B 중학교로 갔을 때 상위 4% 이내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A 중학교에서 상위 10%를 구해보자면 상위 10%는 12초 이상 14초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딱 12초 미만 14초 이상의 계급이 12초 이상 14초 미만의 계급이 딱 상대 도수가 0.1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상위 10%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B 중학교에서 상대 도수가 0.06 즉 6%이기 때문에 이 B 중학교에서 상위 4%라고 한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자면 A 중학교 학생의 기록이 B 중학교 학생의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A 중학교 이 달리기 기록은 초가 더 빠를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A 중학교 학생들이 좀 더 왼쪽으로 더 적은 기록이 짧은 편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대 도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A 중학교와 B 중학교의 100m A 중학교와 B 중학교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상대 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자면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A 중학교와 B 중학교 모두 가로축의 길이는 같고 이때 상대 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합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은 옳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제 상대 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도수는 총합은 1로 이제 같고 따라서 가로 길이도 같고 상대 도수의 총합도 같기 때문에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은 거죠. 크게 다각형의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넓이가 어떻게 같아? 이제 좀 그려도 돼요. 일단 A 중학교 이런 식으로 B 중학교의 히스토그램이 검은색이 B 중학교고 파란색이 A 중학교의 히스토그램인데 그 상대 도수의 총합이 1이어서 이 히스토그램이 막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막대 높이의 모든 합은 이제 1로 같고 또 이제 이 막대의 밑면의 길이는 이 가로의 길이의 합인데 이때 이 가로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이 기억은 옳습니다. 저 다각형들과 히스토그램 막대기에 차지하는 넓이 부분이 왜 같지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선이 쭉 지나가는데 이때 생긴 이 삼각형과 또 새로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왜? 이 찍은 점은 이 계급의 중앙에 찍었기 때문에 이 선분의 중점이고 따라서 이걸 좀 크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중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고 그리고 막꼭지 각이기 때문에 또 각의 크기도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과 이 각이 90도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도형은 합동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보세요.
니은은 A 중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의 기록은 B 중학교에서 상위 4% 이내에 든다고 했는데, 이때 A 중학교에서 상위 10%에 드는 학생은 딱 12초 이상 14초 미만 안에 상대도수가 0.1이기 때문에 딱 들어감으로 B 중학교에서는 들어감으로 그 학생은 12초 이상 14초 미만이 되겠고, 그리고 B 중학교에서 이제 12초 이상 14초 미만의 기록은 상대도수가 0.06으로 6%이기 때문에 B 중학교에서 상위 4% 이내에 든다는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A 중학교 학생의 기록이 B 중학교 학생의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했는데, 이때 100m 달리기 기록이기 때문에 달리기 기록이 좋으려면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하므로 보자면 A 중학교의 기록이 B 중학교보다 왼쪽으로 그 기록이 더 낮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디귿도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